이렇게 비스코니 지갑은 모두가 다 알지만 또 모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한 번 만들어 보면 이게 사실 약간 아리까리 하거든.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제가 이거는 그 패키지로 많이 만들어 놨던 거라 그 중에 하나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사각형이 저는 3cm로 했거든요. 3cm짜리 정사각형. 요거를 8개씩 이렇게 꼬매주면 되는 거죠. 뭐 랜덤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색을 매치해도 되고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림질 해도 되고 저처럼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핑거 프레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감천이 필요한 거죠. 이런 똑같은 거. 그래서 서로 겉과 겉, 페이스 투 페이스지. 이렇게 마주대면 되죠. 저는 좀 사이즈가 얘가 더 크죠. 근데 다림질은 안 했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림을 해줄게요. 이렇게 트림 했죠? 그런 다음에 솜 위에다가 2장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솜이 조금 이게 좀 두꺼운 솜이라 이렇게 하긴 한데 상관없어. 그래서 솜이 움직이지 않게 핀으로 핀 2개 정도로만 이렇게 픽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집기 기법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겉과 겉을 솜 대고 솜 위에 올려놓고 창구멍만 남겨놓고 뒤집으면 된단 말이죠. 창구멍 이럴 때는 이 긴 쪽으로 가운데를 남기면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창구멍 남겨서 뒤집을 때는 말이죠. 아무리 그냥 매듭을 지어도 나중에 뒤집기 할 때 뜯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를 그냥 좀 뭐라 그러죠? 왔다 갔다 조금 튼튼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접은 뭐 0.5 정도. 저는 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항상 핀 빼고 했는데 초보나 그게 좀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은 핀을 꽂고 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코너에 돌아갈 때 있지. 이때는 바느질을 조금 더 작게 땀을. 바늘땀이 좀 큰 사람들은 이런 코너웍 같은 거 할 때는 나중에 뒤집으면 거기에 이제 홀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멍이. 그죠? 자기 바느질이 좀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박음질이나 백스티치 정도 하면 돼요. 사실은 저는 가르칠 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바늘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바늘땀을 그렇게 이분하게 하고 막 꼼꼼하게 하려면 미싱으로 하지 뭘 그렇게 손으로 합니까? 그죠? 이게 약간 즐기자고 하는 건데 그 작은 땀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땀이 좀 크다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박음질은 너무 안 되고 투박해 당겨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러니까 반박음질 정도 하고 뒤로 백 할 때 완전 풀백 하지 말고 반백 이렇게 그렇게만 해줘도 그것도 팁은 팁일까요 아마? 그러니까 완전 박음질 말고 반박음질. 너무 말하다 보니까 넘어간다. 창구멍 남겨야 되죠. 반절 온 다음에 투더 백. 더 좀 꼼꼼하게 할까요? 뜯어질까봐. 또 백. 그 다음에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핀 빼고 저는 창구멍 너무 작으면 뒤집기 힘들잖아. 한 이 정도 남길까요? 오케이. 그리고 한번 땀 하고 또 백스티치. 뜯어지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 시접 있는 거는 밟고 지나가면 좀 투툼하니까 뭐라 그래, 사이 통과 알죠? 무슨 말인 줄 알죠? 통과라는 거 의미 모르면은 손바느질 하는 사람 아니지. 시접 통과. 그래서 코너웍 할 때는 땀을 좀 작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간만에 또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작은 거.
뭔가 기분 전환하거나 뭔가 시간을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이 좀 깊은 게 있거나 잊을거나 뭐 이럴 때는 요런 바느질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창고에 굳이 남길 이유가 없었네. 우리 그냥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제가 말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딴 데 갔나 봐. 자, 시작이 거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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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끝까지 가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솜이 한 4온스 정도면 되는데 이게 솜이 조금 두꺼운 솜이야. 이게 좀 뻑뻑한데 가지고 있는 솜이 별로 없어. 자, 끝까지 왔습니다. 창구멍은 이쪽에다 댔어요. 그런 다음에 투도백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자기가 바느질 해준 걸 조금 이렇게 좀 손톱으로 이렇게 좀 눌러서 핑거 프레스 한다 그러잖아. 얘를 조금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솜 시접을 잘라야 되겠죠? 솜 시접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솜을 이렇게 넘기면 돼. 이렇게 잘못하면 또 천까지 자르게 되니까 조심스럽게 바짝 자르면 돼요. 솜은 0.1cm 정도만 이 바늘 땀에 붙어 있어도 안 떨어지거든 얘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밑에 천 자르지 말라는 거. 또 자칫 또 너무 바짝 자르면 여기 바늘 스티치 또 자른단 말이지. 누가? 나도 그런 적 있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솜이 진짜 너무 두껍다 이거. 와, 이렇게 그 있는 거 그냥 보이는 거 썼더니 너무 두꺼운데.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솜 시접만 잘랐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열로 뒤집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뭐 이렇게 여기서 넣으면 되지. 이렇게 열로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 작은 구멍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미어지고 뜯어지고 하니까 젠틀하게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별거 있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스틱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거, 나무 젓가락 그거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늘 핀, 조금 도톰한 핀요. 너무 얇은 핀, 낭창낭창한 건 휘어지니까 드레스 메이킹 하는 핀이면 좋고 이렇게 딱 빼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또 여기도 뒤집기는 사실은 가장 이뻐지려면 빼준 다음에 스팀 아이런 해서 콱 눌러줘야지 돼. 그래야 이쁘지. 안 그러면 벙벙해가지고 뭘 해도 안 이쁘지. 나중에 두 개 다 만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좀 뭔가 안 이쁘다 여기가. 그럼 좀 더 빼줘야지. 이렇게 잘못하면 또 구멍 난단 말이지. 됐어 이 정도면 됐고 여기도 조금 더 됐고 여기도 여기도 됐어. 어이씨. 아이고 됐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창구멍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의식해서 좀 넣어주세요. 의식해서 좀 더 넣어줘야지 일직선이 되지. 나온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불룩해진단 말이야. 별로 안 이뻐. 그래서 약간 의식해서 넣어주는 게 좋고 바늘 매듭 친 다음에 이 밑에서부터 아래 위로 쫙 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딱 해서 이렇게 공구르기 여기 막아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똑같은 거를 얘를 일단 2개 하는 겁니다. 이렇게 2개. 자, 그 뒤집기 기법으로 요거 하나 완성하고 또 하나 완성해서 2개죠. 그러고 나서 큰 사각형도 똑같이 솜 대고 안감 대고 뒤집기 기법이에요. 이게 하나가 3cm짜리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6cm잖아요. 그죠? 요거는 12cm고 그러니까 6 곱하기 12의 직사각형이 2개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 안에는 요거가 반이니까 12 곱하기 12 정사각형 끝.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너무 간단한데 누빌 것도 없어요. 그냥 겉감 안감 대고 솜 대고 뒤집기 전에는 솜 시접만 자르고 그런 다음에 요 모양으로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요 반절에서 튀어나가고 여기 반절에서 튀어나가고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사실은 하면은 쉽지만은 배우기 전에는 이거 만드는 거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마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만들면은 이게 어디를 붙였더라 그러고 까리까리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거지. 저도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죠. 만드니까 이제 익숙한 거지. 여기는 할 때 공구르기 할 필요 할 때 공구르기도 되고 감침질도 돼요. 그리고 퀼팅 실로 가급적이면 2겹, 한 겹은 좀 끊어지니까. 그리고 바늘도 굵지 않으면서도 긴 바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존 제임스 많이 쓰는데 크로바 바늘보다는 힘이 더 있거든. 크로바 바늘은 좀 너무 소프트하고 낭창거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쓰고 존 제임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막 스티치가 보이게 하는 거 이제는 그런 걸 좋아해. 예전에 한번 나도 꼼꼼하게 막 그렇게 했지만 그 꼼꼼의 의미라는 게 사실은 너무 어떨 때는 그 왜 꼼꼼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지.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여기도 꼬매고 정확히 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커로 반 부분을 다 표시해 놨죠. 매듭 지어서 안에서부터 반 들어와서 겉에 잡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 몇 번 튼튼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고 접은 다음에 이렇게 왼손으로 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인 경우엔 반대손으로 꽉 쥐고 보이는 땀으로 퀼팅실 2겹 이렇게 텐션 좀 이렇게 탁 해주면서 감침질 해주면 되죠. 이것도 뭐 너무 튼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가 뭐 여기다가 쇳덩어리를 넣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 튼튼하게 하는 것에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러나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너무 설렁설렁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그 다음에 자르고 입체가 하나하나 돼 가는 거죠. 또 다시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가 해볼까요? 여기도 마커 가지고 중간 부분에 마커 표시해 놨죠. 여기 표시 다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표시된 데부터 해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이분하게 디바이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고 보이는 땀으로 보이는 땀 안 보이게 해도 됩니다.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아시죠? 근데 저는 보이는 거 좋아해요. 땀이 보이는 거.
좀 인간적이더라고. 그죠? 해놓고 나면 너무 완벽하게 안 보이는 거는 좀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개인 취향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게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아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자, 코너까지 깔끔하게 갖추고 매듭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꼽아서 뒤로 back to the back, back. 그다음 실 바꿔야 되니까 자르고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거 뭐 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네가 서로 가 있는 데까지 다 가보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그러면 해볼까요, 한번? 이거는 하면서 사실은 처음 이거 했을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설렁설렁 하느라고 이게 정확하게 반을 이렇게 아주 이분하게 딱 나눠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좀 길고 이쪽이 좀 짧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막 뭐라 그러지? 삐딱하게 됐어.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하죠. 이제는 정확하게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먼저 꼽으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됩니다. 그 방향, 그 끝 방향을 먼저 딱 꼽고 하면 돼.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사실은 하다 보면 좀 밀리거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핀 딱 꽂아주고 여기서부터 딱 당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사각형 맞추고. 퀼팅실 두 겹이 은근히 세요, 여러분. 튼튼하고. 한 겹보다는 두 겹이 아무래도 좀 낫죠? 지퍼 같은 경우에는 지퍼는 두꺼운 지퍼 쓰지 마시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 톱니가 쇠는 쓰지 마시고 플라스틱이 더 좋습니다. 쇠는 좀 뭐라 그럴까 무겁고 녹도 가끔 나고 겨울 계절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지퍼인 경우에는 플라스틱 지퍼를 추천해요, 개인적으로. 네. 자, 끄트머리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많이 만들었는데 뭐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확실히 마무리하는 부분을 튼튼하게 안 하면은 풀어지더라. 그래서 조금 짱짱하게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바짝 돌려주고. 벌써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딱 잡고 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부분을 먼저 픽스 해주라. 그냥 살짝만 꼽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네, 그런 다음에 매듭을 안쪽에서 집어넣고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저 바늘 핀 꼽는 거 아주 싫어해서 그냥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안 맞아서 키가 얘는 길고 얘는 짧게 되면은 나중에 참 뜯으려면 짜증나요. 안 이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정확히 맞춰야지. 네. 저 처음에 이거 비스코니 할 때는 그랬어요. 대충 하다가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땀이야 이렇게 보이는 스티치로 라플리 하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대충 하는 것도 아니야. 엄청 단단하게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은 벌어지지 않게 딱 맞죠? 하나, 같은 부분을 둘, 셋, 한 3번 정도만. 그런 다음에 매드 필요 없다 그랬죠? 어떻게? to the back, 뒤로 그냥 역방향으로 이렇게 땀 안 보이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바짝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잘라주고 볼까요? 비스코니 쉐입이 좀 나온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여기다가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여기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해주고, 얘는 어떻게? 여기다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이게 제 패키지였어요. 네. 그 패키지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조각들은 그냥 랜덤으로 그냥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매칭해서 색깔 넣었으니까 레드하고 그레이가 들어가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퍼를 달 때는 여기다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요 조그만 거 지퍼 안 달지. 난 전 지퍼 안 달고 그냥 뭐죠? 단추 하나, 레드 같은 거 하나 여기다 달고, 실끈 있잖아. 후프처럼 만드는 거. 이거 딱 걸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지퍼 달아도 돼. 그런데 안 달아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스코니가 완성.